핵심 원리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 엔진처럼 생각해 봅시다. 연료단가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엔진이 턱 막히듯 췌장도 놀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반대로 연료가 천천히 균일하게 들어오면 엔진은 고르게 회전하죠. 혈당도 같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떤 순서로, 어떤 속도로, 어떤 마음 상태에서 먹느냐가 식후 혈당을 바꿉니다. 실제로 식사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이른바 탄수화물 마지막 패턴은 같은 메뉴라도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낮추는 것으로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체중, 비만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차 설계 연구들에서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의 최고치와 곡선 아래 면적이 줄었습니다. 즉, 칼로리를 그대로 두고도 곡선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좋아, 오늘부터 김치 한 젓가락 먼저 먹자. 하지만 잠깐만요. 바로 이 지점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순서를 알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양과 시간, 물, 속도, 그리고 가장 무서운 변수인 스트레스까지 5개의 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진짜 변화가 굳어집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곡선은 다시 들쭉날쭉해질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인천의 최 여사님은 69세, 채소를 먼저 드세요라고 했더니 김치 한 젓가락을 먼저 드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식후 혈당은 요지부동. 이유는 명확합니다. 위와 장 속에서 식이섬유가 물을 머금어 점성이 생기고 그 섬유질 금을 이 당의 흡수를 늦추려면 물리적인 양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손 한 주먹 쌈 채소를 살짝 움켜쥐었을 때의 양, 이 최소 시작선입니다. 배추 겉절이, 양배추채, 상추 깻잎, 오이, 브로콜리, 시금치 무침, 무엇이든 좋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식감이 있을수록 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최 여사님은 장 보러 가면 쌈채소를 미리 손질해 한 주먹씩 소분했습니다. 저녁상에 제일 먼저 그 접시를 올리고 젓가락으로 꼭꼭 씹어 삼키는 데만 집중했죠. 2주 후 공복과 식후 혈당이 동시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떤 날은 분명 같은 식단인데도 숫자가 다시 튀었습니다. 왜 오늘은 높게 나왔죠? 다음 문 앞에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변수를 마주합니다. 섬유질의 그물이 펼쳐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치 한 젓가락, 밥 한 숟가락, 반찬밥, 이렇게 촘촘히 이어가면 그물이 펼쳐지기도 전에 당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서울의 정만수 어르신 74세는 김치 먹고 바로 밥을 먹는데 왜 변화가 없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딱 5분만 기다려 보시자고 권했습니다.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며 5분, 밥 익임을 조금 잃는 그 순간 단백질과 탄수화물 순으로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식후 60, 120분의 곡선이 낮아졌습니다. 단 5분. 그러나 이 5분이 매번 지켜지지 않으면 효과는 금세 흐려집니다. 5분이 뭐 그렇게 길다고? 그렇죠.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은 췌장을 쉬게 하고 섬유질 그물이 펼쳐지는 작업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물을 언제 마셔야 할까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 질문이 세 번째 문을 가릅니다. 부천의 김영순 여사님 71세는 밥상에서 물과 국물을 번갈아가며 드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컵으로 손이 갔죠. 그런데 식후 혈당의 곡선은 요동쳤습니다. 저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미리 마시고 식사 중에는 수분 섭취를 맛보기 수준으로 줄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30분 전 물 한 컵은 단순히 목을 축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분을 미리 공급하면 식사 중 불필요한 수분 욕구가 줄고 식사 속도가 느려지며 포만감이 빨리 찾아옵니다. 실제로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전 물약 500ml 섭취하면 같은 식사에서 에너지 섭취가 감소하고 감량 프로그램과 병행 시 체중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식전물은 식사의 양과 속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우회로입니다. 다만 개인차가 크고 신장질환이나 삼킴 곤란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맞춤화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어떤 날은 똑같이 먹었는데도 더 먹게 되지? 네 번째 문은 도구입니다. 한국 밥상에서 숟가락은 퍼담는 도구, 젓가락은 짚는 도구입니다. 숟가락은 한 입이 큽니다. 한 입이 크면 씹는 횟수는 줄고 식사 속도는 빨라집니다. 반대로 젓가락은 자연스럽게 한 입이 작아지고
씹는 횟수가 늘며 우리 뇌가 포만 신호를 보내는 15-20분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대구의 박영희 여사님 72세. 밥과 반찬은 젓가락으로, 국물은 숟가락으로 분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엔 많이 어색했죠.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더 천천히, 더 적게, 더 편안하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단지 도구를 바꿨을 뿐인데 식사량이 줄고 식후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연구적 근거와도 맞닿습니다. 먹는 속도를 느리게 하면 같은 식사에서도 에너지 섭취가 감소한다는 체계적 고찰과 메타 분석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즉, 젓가락은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니라 포만의 스위치를 느리게 올리는 조절 장치입니다. 이제 4개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야채 한 주먹, 5분 기다림, 식전 물 한 컵, 젓가락으로 천천히. 그런데도 어떤 날은 혈당이 가파르게 솟구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 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혈당의 적, 그러나 가장 눈에 잘 띄지 않는 적, 스트레스입니다. 대전의 박순덕 여사님, 73세은 모든 걸 지키셨습니다. 야채도 충분히 5분도 지켰고 식전물도 젓가락도. 그런데 어떤 날은 혈당이 300, 400을 찍었습니다. 그날들의 공통점은 감정이 크게 요동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다투거나 손주가 아프거나 병원비 청구서를 보고 한숨이 깊어진 날들. 급성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코르티솔과 카테코라민이 분비되어 간에서 저장된 포도당을 풀어내고 말초 인슐린 저항성이 순식간에 높아져 혈당이 뛰어오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군뿐 아니라 일상의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유발 고혈당은 잘 관찰되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적을 무시하면 모든 수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스트레스가 솟구칠 때 의자에 앉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10회. 배가 따뜻해질 만큼 깊고 길게. 3. 따뜻한 물을 한 잔 천천히. 이 2-3분의 작고 분명한 의식이 교감신경의 가속 페달을 떼고 부교감신경이 핸들을 잡게 합니다. 박 여사님은 이 루틴을 습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격해지는 날이면 연속 혈당 측정기의 그래프가 밤늦게까지 들쭉날쭉했지만 지금은 150 전후에서 부드럽게 잦아듭니다. 개인차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즉시 호흡브루손스는 가장 빠르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혈당 보호막입니다. 여기에 명상, 짧은 산책, 느린 스트레칭을 덧붙이면 더 강력해집니다. 이쯤에서 정말 이 5가지면 충분한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몸은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변수들의 합성으로 움직입니다. 섬유질의 점도, 흡수 지연, 위 배출 속도, 한입 크기와 씹기 섭취 속도, 수분과 소화액의 농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개입, 이 모든 축이 동시에 당기는 줄다리기입니다. 한 축이 끊어지면 나머지 축들이 그 빈자리를 과하게 메우며 곡선을 흔듭니다. 그래서 한 주먹 5분 30분 전 물 젓가락 호흡은 하나의 루틴으로 묶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한국의 밥상 위에서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점을 알고 있기에 김치와 국, 반찬이 올라오는 바로 그 상 위에서 움직입니다. 여기서 잠깐 과하게 한 스푼을 더 얹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탄수화물 마지막 식사 순서는 미국 내당뇨 환자 대상의 교차 설계 파일럿 연구에서 채소 단백질을 먼저,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했을 때 식후 포도당과 인슐린 상승이 유의하게 낮아졌습니다. 이어진 후속 연구에서도 같은 원리가 반복 확인되며 연속 혈당 측정 환경에서 타이밍 레인지를 개선했다는 최근 보고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영양소의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행동 전략입니다. 또한 식전물 한 컵 전략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제 식사량을 줄이고 체중 감소를 돕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물로 위를 채워서 억지로 못 먹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분을 미리 공급해 식사의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앞당기는 안전하고 생활 친화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른 조정 필수. 마지막으로 젓가락이 주는 느린 속도의 힘. 먹는 속도를 늦추면 같은 식사에서도 에너지 섭취가 줄어든다는 메타 분석은 우리가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선택하는 것이 단지 문화적 습관이 아니라 생리적 레버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제 실제 저녁상을 그려봅시다. 저녁 6시 반, 퇴근한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모여 TV 소리를 낮추고 상을 펴는 시간. 밥그릇, 된장국, 배추김치,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고등어구이. 오늘 우리가 바꿀 건 단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야채 접시를 맨 앞에 둡니다. 상추 깻잎, 양배추채, 오이 한 주먹. 둘째, 타이머를 켜고 우리 5분만 이야기하자고 말합니다. 손주의 오늘, 며느리의 회사일, 주말 계획. 5분이 지나면 단백질 반찬부터 젓가락으로 천천히 시작합니다. 밥은 마지막에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국물은 맛보기로 한두 숟갈. 물컵은 식탁에서 잠시 옆 탁자로 옮겨두고 식전 30분의 물 한 컵은 이미 맞춰두었습니다. 만약 오늘 감정이 조금 들뜬 날이었다면요? 앉아서 4, 6 호흡 10회, 그리고 따뜻한 물 반 잔, 그 다음에 식사를 여십시오. 이 짧은 의식이 오늘의 곡선을 바꿉니다. 외식과 회식, 명절과 제사상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고깃집이면 상추쌈과 채소 무침을 먼저, 회식 테이블이면 샐러드와 생선 두부 요리를 먼저, 면과 밥은 마지막에, 그리고 양은 반. 명절에는 전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젓가락으로 천천히,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맛보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주의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10번 중 7번만 지켜도 곡선은 달라집니다. 실수했다고요? 훌륭합니다. 무엇이 방해했는지 적고 내일 저녁 한 가지를 다시 붙잡으세요. 습관은 의지보다 환경이 만듭니다. 냉장고 상단에 손질한 채소통, 식탁 옆 작은 타이머, 물컵은 싱크대 쟁반 위, 젓가락과 숟가락은 거치대를 분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해야지가 하게 된다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5개의 문을 통과하는 동안 여러분은 아마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었을 겁니다.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저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예, 70대도 80대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 큰 변화를 만든 분들은 오래 아픈 분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작은 걸 바꾼 분들이었습니다. 인천의 최 여사님은 야채 한 주먹을 준비하는 손놀림이 빨라졌고 남편이 먼저 채소 접시를 당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정 어르신은 5분 타이머를 누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췌장을 쉬게 한다. 부천의 김 여사님은 물컵의 자리를 식탁에서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공간을 바꾸자 습관이 쉬워졌습니다. 대구의 박 여사님은 처음엔 젓가락이 자꾸 떨어졌지만 그날 저녁 포만감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찾아왔습니다. 대전의 박 여사님은 화가 치밀 때마다 앉아서 호흡을 시작합니다. 그날 밤의 그래프는 오랜만에 잔잔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클리프행어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정답은 준비입니다. 오늘 성공은 어제 밤에 준비해서 나옵니다. 냉장고에 채소를 씻어 상단 칸에 두고 타이머는 식탁 옆 콘센트에, 젓가락은 숟가락과 분리해 앞칸에, 물병은 현관 옆에 두어 외출 전 한 컵을 자연스럽게 마시게 하세요. 우리의 의지는 믿음직하지만 피곤한 저녁엔 자주 지칩니다. 그래서 환경이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전략은 약을 끊기 위한 마법이 아닙니다. 약물은 때로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약을 늘리는 대신 습관의 힘을 최대화해 췌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시 강조합니다. 탄수화물 마지막 식사 순서는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낮추고 최근 연속 혈당 측정에서도 타임인 레인지 개선 보고, 식전물 한 컵은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여 체중 관리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며 느린 식사 속도는 섭취 에너지를 줄인다는 근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의 급습은 혈당을 순식간에 흔듭니다. 알았으니 대비합시다. 호흡, 온수, 그리고 멈춤. 이 세 단어만 기억해도 오늘 밤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상위에 올릴 야채 한 주먹이 무엇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5분 타이머를 누를 때 본인에게 건넬 응원 한마디도 함께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다음 연구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혈당 때문에 마음 졸이는 가족, 이웃에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외식 명절 잔치 상차림에서 혈당을 지키는 실전 전략을 한국 음식 맥락 그대로 연속 혈당 측정 그래프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다음 한 숟가락이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교육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진단, 치료,
약물 조정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식단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 삼킴곤란, 위장 질환이 있는 분이나 임신 수유 중인 분은 물 섭취와 식사 속도 조절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